여러분, 실업급여로 1억 원을 받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1억 400만 원. 아니, 대체 이 어마어마한 돈의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또 다른 숫자, 21. 이 두 숫자가 만났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네, 바로 한 사람이요. 똑같은 회사를 무려 21번이나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가는 걸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로 1억이 넘는 돈을 타낸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이 한 건의 사례가요,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얼마나 큰 구멍이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어떤 이상한 사람 한 명의 이야기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보면요, 이게 국가 전체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금액 보세요. 230억 원. 이게 뭐냐면요, 올해 8월까지 딱 8개월 동안만 집계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정수급액이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그것도 아주 걱정스러울 정도로 계속 늘어만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액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스스로 저 잘못했어요 하고 신고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정부가 일일이 찾아내야 하는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잡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잡았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타간 돈을 다시 받아내는 것도 정말 큰 문제예요. 환수율이 66.3%밖에 안 된다는 건 거의 3분의 1은 그냥 못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시스템에 어떤 허점이 있길래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어떤 규칙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사실 꽤 간단합니다.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일하고 내 의지가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고 또 열심히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는데요.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빠져 있죠. 바로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만 맞추면 이론적으로는 계속 평생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세금 떼고 한 달에 약 187만 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실업급여는 하한액, 그러니까 제일 적게 받아도 193만 원이에요. 그것도 세금 한 푼 안 떼고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복수급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반복수급자는요, 공식적으로 5년 안에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코 소수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전체 실업급여 받는 사람 중에 무려 33%,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바로 이 반복수급자라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건 데이터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보세요. 불과 3년 만에 반복수급자가 12% 넘게 늘었고요. 특히 한 회사만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는 사람은 5년 사이에 2.4배나 증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구직 활동하는 척하는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적발 건수가 2년 만에 1,200건에서 9만 8천 건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당연히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원래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든 이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상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지 반복수급자를 위한 보조금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제도의 원래 취지를 되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아주 명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타가는 걸 줄이도록 제도를 바꾸고 또 부정하게 타간 돈은 더 적극적으로 되찾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사회 안전망,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악용되는 걸 막으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